네, 이번 시간에는 HTML5 자바스크립트 앱을 통해서 터치 기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앱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이 인터넷 익스플로러하고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터치 API 같은 것들을 웹에서 썼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터치 API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9 이전 버전에서 제공이 안 됐던 거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인터 이벤트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포인터 이벤트는 그 터치뿐만 아니라 펜이나 마우스 등 포인팅 디바이스를 통한 입력을 처리하기 위한 그 일종의 통합 이벤트 핸들러인데요. 이벤트 핸들러이자 처리하는 이벤트들을 통칭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마우스만 이제 클릭이라든지 마우스 다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벤트들을 처리를 하는데, 마우스 외에 펜이나 터치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포인터라는 래퍼가 새롭게 생성이 된 거고요. 이 포인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처음으로 적용을 해서 현재는 WCC에도 이 표준으로 제한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이게 표준화된 상태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벤더 프리픽스 형태로 해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MS 포인터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MS 포인터 관련된 이벤트에 보면은 MS 포인터 다운, MS 포인터 무브, 업, 오버, 아웃, 캔슬, 호버 등 다양한 포인터 관련된 이벤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공되는 이벤트들의 자바스크립트 애드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 가지고 그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을 해주면 이 이벤트들에 대해서 각각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우스뿐만 아니라 펜이나 터치 같은 경우에도 이 이벤트를 통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MS 포인터 이벤트를 등록을 해서 이벤트 핸들러로 이벤트가 넘어오게 되면 MS 포인터 이벤트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받게 되는데요. 이 오브젝트에는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포인터 아이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포인터 아이디는 터치나 마우스 펜에서 그 터치 포인트에 대한 고유의 아이디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아이디 값을 이용을 해서 나중에 멀티터치라든지 어떤 포인트가 지금 눌러졌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에서 압력을 제공하는 경우에 프레셔를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펜이 이렇게 위아래나 좌우로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그 틸트 값이 제공되는 경우 틸트 값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의 속성 값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건 이제 포인터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기본적인 마우스 클릭처럼 기본적인 포인트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말씀드렸다면, MS 제스처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또 있습니다. MS 제스처는 이제 터치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터치를 하거나 탭을 하거나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래그 앤 드랍처럼 끌어당긴다든지 누르고 있는다든지 이런 식의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제스처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제스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MS 제스처라는 오브젝트가 제공이 됩니다. 이 MS 제스처는 포인터하고 연계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은 이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제스처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을 한 다음에 MS 포인터 다운 이벤트에다가 이벤트 핸들러를 하나 걸어서요. 그 이벤트 핸들러가 이제 터치냐 마우스냐 펜이냐 관계없이 뭔가 눌러지는 이벤트를 받겠죠. 그러면 받은 이벤트 핸들러에서 이 제스처의 타겟을 이벤트의 포인터 아이디를 이용을 해가지고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벤트의 타겟을 통해 등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 add 포인터, 그러니까 제스처에 있는 add 포인터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받은 이벤트의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터 아이디를 add 포인터로 해서 전달해주면 이 제스처에서 그 포인터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포인터 이벤트를 받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제스처들에 대한 이벤트를 발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MS 제스처 스타트, MS 제스처 엔드, MS 제스처 체인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벤트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제스처들을 좀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타겟에 대한 부분인데, 이 타겟은 실제 이 이벤트들을 발생을 시킬 엘리먼트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HTML 엘리먼트, DVI 태그 같은 그런 태그에서
제스처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이벤트에서 제스처가 발생되도록 이 타겟을 설정을 해주는 거죠. 이건 이제 실제 데모를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스처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또 이제 받아내는 그 이벤트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add 이벤트 리스너 해가지고 뭐 함수를 등록할 때 함수에서 이제 제스처 이벤트를 받으면서 그 이벤트에 대한 내용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받는 이벤트 오브젝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이 제스처가 그 제스처가 어떤 식으로 이동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끌어당긴다든지 이럴 때 얼마나 끌어당겨졌는지, 그리고 뭐 속도 값들을 가져와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x, y축으로 그 제스처가 이동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제공이 되고, 뭐 로테이션이나 스케일 같은 이런 그 멀티터치를 이용한 이벤트들도 받아서 그걸로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퍼티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그 멀티터치 기능들을 구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데모를 통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여시고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열 텐데요. 윈도우즈 8 트레이닝 킷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뭐 이 트레이닝 킷은 저희 스타썸씽 사이트에서 그 다운로드 리스트에서 찾아보시면 트레이닝 킷이 있는데요. 트레이닝 킷 자바스크립트 트레이닝 킷에서 터치 관련된 랩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참고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소스의 비긴을 보시면 콘토소 포토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열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토소 포토는 이제 실행을 해보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간단한 이제 그 사진을 불러와서 그 사진을 이렇게 그 조작하고 뭐 그 수정을 하는 그런 간단한 데모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실행을 해보면 화면이 이제 나오겠죠. 비긴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리고 end라는 폴더가 있는데 end 폴더에는 실제로 완성이 된 앱을 보실 수가 있고, 비긴은 이제 저희가 이제부터 작업을 해볼 앱을 비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비긴을 제가 열었는데요. Tap here to open a photo라고 해서 여기 누르면 이제 포토가 열려서 포토를 불러오는 식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직은 터치 기능이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안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efault.js 파일을 여시고요. 지금 파일 구성을 보니까 디폴트 HTML이 있고 거기서 디폴트 JS를 이용해서 그 코딩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할 부분은 먼저 그 제스처 기능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제스처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new 제스처 ms 제스처라고 해서 ms 제스처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벤트 핸들러를 좀 등록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앱에 on activate 해서 앱이 액티베이트 됐을 때 실행되는 부분, 초기화되는 함수 부분이 있는데요. 쭉 밑에 내려가시면 그 UI를 처리하는 요 밑에 부분에다가 오브젝트 핸들러를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먼트의 그 쿼리 셀렉터를 이용을 해서 메시지라는 이름을 아이디를 가진 오브젝트를 찾고요. 메시지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면요. 여기에서 지금 기본으로 생성되어 있는 div 태그의 아이디가 지금 메시지로 되어 있죠. tap here to open a photo라고 해서 아까 보셨던 그 텍스트 부분이 메시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 위에 포토 캔버스가 하나 있고요. 그 위에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div 태그가 있어서 전체 화면을 div 태그로 감싸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바가 하나 제공되고 있고 앱바 안에 오픈, 세이브 두 가지 버튼이 제공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메시지에다가 add event listener 해서 ms pointer down 이벤트를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제스처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포인터 다운 이벤트를 등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타겟을 설정하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잠깐 보셨지만 제스처를 생성하고
MS 포인터 다운을 등록한 다음에 타겟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add 포인터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포인터 다운 이벤트를 등록한 거고요. on assign pointer라는 함수를 밑에다 하나 생성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에 메인에다가도 같은 이벤트 핸들러를 달아서 그 텍스트 영역뿐만 아니라 그 외부 영역을 클릭했을 때에도 동작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벤트 핸들을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캔버스라고 해서 그 이미지가 아까 이미지가 있었죠. 여기 요 이미지가 있는 메인 캔버스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메인 캔버스 보시면 메인 캔버스는 이 포터라고 하는 캔버스 오브젝트 있죠. 이 캔버스 엘리먼트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제 넣은 게 메인 캔버스고요. 그래서 요 지금 캔버스가 이 메인 캔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컨텍스트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이 캔버스를 다루기 위해서 get context 2D에서 가져온 게 이제 메인 컨텍스트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부분은 그 캔버스 영역을 클릭했을 때에도 동작할 수 있도록 터치하거나 클릭했을 때 다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쿼리 셀렉트 이미 get 엘리먼트로 가져왔으니까요. 여기다가 MS 포인터 다운 이벤트만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on assign 포인터 해서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핸들러를 등록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큐먼트에 그 쿼리 셀렉트를 해서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메시지를 터치했을 때에는 제스처 이벤트를 한번 동작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스처 탭을 했을 때에 또 동작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메시지에 탭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포인터가 눌러졌을 때는 그 포인터 정보를 지금 이제 제스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지정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메시지 같은 경우에 눌렀을 때 제스처 탭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등록을 해서 on messaging 탭트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단 이벤트 핸들러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on assign 포인터에서 할 일은 타겟을 설정하는 부분이죠.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타겟을 설정을 하는 부분의 함수를 생성을 해줄 거고요. 제스처 타겟에 2의 타겟 이런 식으로 해서 타겟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타겟을 설정을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타겟이 동시에 두 개가 타겟이 된다든지 뭐 타겟이 설정을 했는데 뭐 다른 데 타겟 설정된 걸 꼬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이벤트 지정을 하면서 에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라이 캐치 문을 이렇게 처리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의 타겟이 지금 넘어온 이벤트의 타겟이 제스처의 타겟하고 같으면 지금 이제 이걸 체크를 해주는 이유는 메시지를 누를 수도 있고 메인을 누를 수도 있고 그리고 메인 캔버스를 눌렀을 수도 있죠. 그러면 타겟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텐데 제스처의 타겟이 세팅해 준 게 제대로 세팅이 돼서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이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제대로 설정이 됐다 그러면 add 포인터를 해서 2의 포인터 아이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dd 포인터를 해서 이 포인터 정보를 제스처 오브젝트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포인터 정보를 제스처 정보가 이렇게 가져가면 그 정보를 가지고 제스처 탭 메시지 그 이벤트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타겟이랑 add 포인터가 제대로 설정이 되면.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on opening 메시지 탭트 메시지 이벤트 핸들러에다가는 미리 이제 생성되어 있는 그 핸들러가 있는데요. on 오픈 버튼 클릭드라고 하는 이거 한번 보면은 여기서는 피커 파일 오픈 피커를 이용해 가지고 파일을 오픈하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오픈해서 파일이 왔을 때에 그 내용을 메시지를 숨기고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서 이미지를 로딩을 했을 경우에 src에서 이제 타겟 나온 이미지 타겟이 있겠죠. 그거를 불러와서 화면에 뿌려주는 간단한 함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on, open, 버튼 클릭트라는 함수를 위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고요. 이름이 이제 on, open, 버튼 클릭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앱바에서도 이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주어진 것 같고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 here to open photo라는 부분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이미지도 샘플에서 제공되는 암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이미지가 나온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지 터치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 거고요. 제 PC가 지금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거를 터치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슬레이트 PC에서 터치 기능을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뭐 아주 간단한 탭을 이용을 한 거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마우스로 클릭했던 이 텍스트 영역을 눌러서 이렇게 터치 동작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미지를 하나 눌러가지고 로딩을 할 수 있고요. 오픈해서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불러와졌죠. 이 탭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미지를 불러왔는데 이 이미지를 잠깐 보면 샘플 이미지에 그 정록 현상이 있어요. 그 정목 현상이라고 해서 눈이 이제 빨갛게 사진이 나오는 그 경우죠. 그래서 이 눈을 이렇게 터치하거나 클릭을 했을 때 이 빨간색이 없어지도록 하는 부분을 추가로 좀 더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에다가 탭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미지에다가도 제스처 탭 이벤트를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밑에다가 메인 캔버스가 이미지를 불러오는 캔버스 영역입니다. 그래서 add event listener 하고 ms 제스처 여기 앞에 이거 빠져야 되겠죠. ms 제스처 탭 하고 on 이미지 탭트라고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on 이미지 탭트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on 이미지 탭트에서는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일단은 그 비트맵이 그 뭐라 그러죠? 그 이미지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가 널이 아닌지, 비트맵이 널이 아닌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비트맵 이제 위쪽에서 이미 생성을 해준 변수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비트맵에 get 이미지 데이터에서 가져온 게 이제 비트맵이고요. 비트맵이 널이 아닌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핸들러를 이제 해줄 텐데 정목 현상을 제거하는 걸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살짝 보면은요. 이 쭉 밑에 내려가시면 remove red ey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함수를 간단하게 구현을 한 건데 x하고 y 포지션, 터치한 x, y 포지션을 그 좌표값을 넣게 되면 그 좌표값에서부터 블록 사이즈, 특정 블록 사이즈가 뭐 위에 변수 있겠죠. 8픽셀 근처에 있는 그 사각 박스를 만든 다음에 그 박스 안에 있는 픽셀 값들을 비트맵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비트맵 데이터, 그러니까 비트맵 어레이, 그러니까 HTML에서 파일이나 로우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 바이트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 이미지 비트맵 데이터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미지의 데이터 밑에 그 특정 픽셀 값들에 대한 어레이 값들을 가져와서 RGB 값을 알아낸 다음에 그 RGB 값을 비교해서 그 레드 값, 빨간색 값이 그 GB, 즉 그린하고 블루 값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나눈 것만큼 레드 값을 조정을 해서 레드 값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픽셀 데이터들을 수정을 해서 다시 이미지 데이터에 넣고 그걸 그려주는 형태로 그 remove red eye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대로 구현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시 이제 그 이미지 탭트로 올라가 가지고요. 이제 일단은 XY 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XY 그 변수를 하나 만들고 X는 2의 offset X, Y는 2의 offset Y. 이렇게 해서 클릭한 영역의 XY 값들을
좌표를 일단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이미지 좌표 값에 맞춰서 수정을 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히든 캔버스 위드 값 나누기 메인 캔버스 위드 값. 예, 히든 캔버스는 실제 이미지를 데이터를 가져온 그 캔버스, 숨겨져 있는 캔버스고요. 메인 캔버스는 실제 화면에 그려진 캔버스인데 이 두 개의 사이즈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원본 이미지 사이즈하고 메인 캔버스 사이즈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 사이즈를 조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Y의 히든 캔버스 대 메인 캔버스 비율대로 여기는 위드가 아니라 하이트겠네요. 하이트 이렇게 수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move red eye 이용을 해서 x, y 값을 전달을 해주면 예, remove가 되겠죠. 그 다음에 save 버튼을 이제 disabled 처리를 해주는데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아까 보셨던 그 이미지들을 처리를 해서 수정을 한 다음에 세이브를 할 수 있도록 그 디세이블드 그 세이브 버튼이 기본적으로 디세이블드 상태였어요. 근데 디세이블드 속성을 없앰으로써 다시 보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탭에 대한 처리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탭을 눌러서 아미를 불러오고요. 여기에 눈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화면에 없어지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제스처로 한번 했으니까 터치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터치 슬레이트에서 다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이제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이미지를 제가 불러온 화면이고요. 그 눈에 빨간 점이 있는데 빨간 점이 예, 여기 이제 뭐 다른 데를 누르면 이제 빨간 점이 안 없어지는데 눈 영역을 클릭 예. 한번 눌러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눈 영역이 없어졌고요. 여기도 정확하게 이 터치 8픽셀 안에서 눌러야 되니까요. 한번 여러 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없어졌죠. 그래서 빨간색 그 눈동자에 있는 정목 현상 없어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작업을 할 거는 이미지를 움직이고 확대 축소하는 이 부분에 대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스처 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건데요. 일단은 이제 움직이는 거에 대한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속도, 이동 속도에 대한 dx, dy가 제대로 그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뭐 이거는 이제 그 간단한 변수를 설정을 해서 나중에 이 속도들을 처리를 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했던 이 밑에다가 몇 가지 이벤트 핸들러 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캔버스 이벤트 핸들러처럼 메인 캔버스 add 이벤트 리스너하고 ms 제스처 체인지. 이번에는 이제 그 마우스나 터치 포인트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변환하는 거기 때문에 제스처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을 해줄 거고요. on 제스처 체인지라는 이름의 함수를 나중에 만들어서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s 제스처 end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다시 달아서 그 제스처 이렇게 드래그해서 딱 놓게 되면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형태로 간단히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벤트 핸들러로 등록을 했고요. 그 밑에다가 다시 함수를 두 가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on gesture change, gesture change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dx는 2의 아까 translation x하고 translation y가 있다고 그랬죠? 2의 translation y 이렇게 해주면 dx하고 dy는 어디서 이제 쓰고 있냐면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나중에 이제 트랜스폼을 그 화면에 이제 이미지를 뿌려주거나 그릴 때 이 메인 캔버스 스타일 트랜스폼에서 이제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그 x, y, dy 값에 맞춰서 이동을 해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값을 그 추가를 해주면 예를 들면은 위아래로 뭐 1픽셀씩 이동을 했다 그러면 그 1픽셀씩 트랜슬레이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dx, dy 값을 이렇게 1픽셀씩 더해서 현재 값에서 이동을 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
변환된 값이 그 뭐랄까요? 그 오브젝트에 적용이 되도록 MS 트랜스폼을 바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MS 트랜스폼. 아까는 이제 초기화를 트랜스폼을 00으로 해가지고 뭐 지정을 했던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트랜스폼 직접 트랜슬레이트죠. 트랜슬레이트. 트랜스폼은 이런 트랜슬레이트나 뭐 로테이션이나 뭐 이런 다양한 변환에 대한 그 처리를 하기 위한 스타일 시트 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트는 뭐 여러 가지 변환 중에 그 화면 이동, 그러니까 좌표값 이동을 위한 그 변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dx 넣어주고, 그 다음에 픽셀 값, 픽셀이라는 걸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dy 해서 다시 픽셀이라는 걸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되겠죠. 트랜슬레이트, 뭐 10픽셀, 10픽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트랜스폼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이 좌표값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제스처 드래그에 대한 뭐 이동에 대한 그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드에 대한 처리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 지금 샘플에서는 엔드에 대한 처리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엔드에 대한 부분은 그냥 뭐 추가를 해주지 않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 이 트랜스폼 정보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초기화를 해주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뭐 다시 불러온다든지 이러면 이 트랜스폼이 바뀌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레시오 설정, 그 하이트 위드 값 설정한 이 밑에다가 dx는 0, dy는 0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고 메인 캔버스에 다시 스타일의 ms 아까 이제 적용했던 부분인데 ms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이번에는 이제 문자열로 안 만들고 그냥 0픽셀 0픽셀로 해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그 적용이 끝났고요.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데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왔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아이고 도망갔네요. 다시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불러오는 거 이따가 다음번에 해볼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약간의 트랜지션 효과와 함께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제스처를 통해서 드래그 앤 드랍 하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이것도 한번 데모를 통해서 잠깐 볼까요? 이미지를 다시 불러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탭 히어 해서 아미 이미지를 가져오고요. 이미지를 이제 드래그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제대로 제스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겠죠? 네, 방금 전에 시연에서 그 드래그를 너무 세게 했더니 밖으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 도망가지 않게 다시 원 위치로 되돌아오는 그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벤트 핸들러 등록해서 처리를 할 건데요. 이렇게 더블 탭을 하게 되면 그 초기 위치로 돌아오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탭을 하는데 이 더블 탭을 하는 영역이 이미지도 아니고 아까 텍스트도 아니고 메인 전체 비어있는 영역이겠죠. 그래서 메인에다가 등록을 해줄 거고요. 메인은 이제 도큐먼트에서 쿼리 셀렉터를 이용해서 메인을 가져오고요. 여기에다가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 가지고 ms 제스처 더블 탭 이렇게 해줄 텐데요. 지금 그 샘플 뭐죠? 샘플이 아니고 그 트레이닝 킷에 보면 이게 MS 제스처 더블 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MS 제스처 더블 탭이 원래 릴리즈 프리뷰 버전에 있었는데 RTM 버전에 와서 없어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더블 탭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웹 브라우저 엔진이 그 컨텐츠를 확대를 하는 줌밍 이벤트가 동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더블 탭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더블 탭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이 더블 탭 대신에 그 기본 HTML의 표준으로 있는 그 더블 클릭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을 해서 이 더블 탭 이벤트를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펑션 on 더블 탭 등록을 해주시고 밑에서 dx0, dy 0에서 포지션을 0으로 바꿔주는 거죠. 메인 캔버스에 다시 스타일의 ms 트랜스폼은
트랜슬레이트 0픽셀, 0픽셀 이렇게 하면 원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틀렸네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더블 탭. 네, 다시 이미지를 불러오고 움직이다가 더블 클릭하면 원위치로 돌아오죠. 지금 이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막 움직이는 이유는 그 관성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관성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마우스를 이렇게 밀면은 관성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밀고 나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그 속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와서도 움직이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다시 더블 클릭을 하면 원위치로 돌아온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이 됐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번에는 줌 기능을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줌은 이제 그 두 가지 터치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스처 도움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위에 스케일 값이 이제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스케일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이미지를 이렇게 조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미지에 보면 이미 메인 캔버스에 MS 제스처 체인지 이벤트 핸들러 등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스처 그 관련된 이벤트 등록을 따로 안 해도 되고요. 이 제스처 이벤트 밑에다가 조금만 수정을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일단 스케일 아까 보여드렸던 변수에다가 광역 변수에다가 스케일에 이 이벤트에 날라오는 스케일이 있을 거예요. 그 제스처 이벤트에서 그 제스처 스케일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스케일이 변하는 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2배 확대되는 제스처를 했다 그러면 이게 2 값이 되겠죠. 그럼 기존에 1로 들어있는 스케일 값에다가 곱하기 1을 해서 2배만큼 확대하는 이런 스케일 값을 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이 뭐 무한정으로 커지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mass min 함수를 이용을 해서 스케일 값이 만약에 4하고 비교를 해서 4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케일이 이게 5, 6이 되면 6하고 4하고 비교하면 4가 더 적겠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작은 걸로 스케일 값을 조정을 하고요. 그럼 4 이상으로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제 최소값도 마찬가지로 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스케일하고 1을 비교해서 1보다 적어지게 되면 1보다 적은 값하고 1을 비교해서 더 큰 값 1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스케일 조정하는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MS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트랜슬레이트 앞쪽에다가 스케일을 같이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가로 열고 플러스 언더바 스케일 플러스 다시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스케일 최종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스케일에 뭐 1 이런 식으로 스케일 값을 적용하고 트랜슬레이트 이어가지고 트랜슬레이트 적용하고,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랜스폼이라는 그 속성 자체가 여러 가지 스케일이나 뭐 트랜슬레이트나 여러 가지 변환들을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스케일과 트랜슬레이트 두 가지를 이렇게 스트링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 적용값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탭에 보면 초기화하는 부분인데 스케일은 초기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케일 값을 초기화해주는 부분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에 1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아까 이미지 로드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스케일을 1로 해주고 스케일 값을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멀티터치 데모는 그 마우스만 가지고 PC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줌 기능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터로 바꾸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터를 띄웠고요. 여기서 이제 그 마우스 클릭을 해서 가져온 다음에, 이건 이제 멀티터치 테스트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핀치 줌 터치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보시면 그 포인트가 두 개가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클릭을 한 상태에서 휠을 움직이게 되면 이 포인트가 좌우로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포인트가. 그래서 휠을 이용을 해서 누르고 휠을 눌러서 이렇게 확대, 축소에 대한 터치 제스처를 테스트해서 터치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핀치 줌 핸들러가 제대로 동작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따가 터치는 한꺼번에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터치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마우스 휠을 통해 가지고 또 확대 축소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휠을 통한 확대 축소를 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휠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또 이벤트 핸들러를 하나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먼트에 이번에는 그냥 도큐먼트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죠. 휠은 특정한 어떤 오브젝트가 아니라 전체 그 광역으로 이벤트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마우스 휠 이벤트를 해서 마우스 휠 체인지드라는 이제 함수를 만들어 줄 거고, 이벤트 핸들러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펑션에 이렇게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트맵이 없는 경우에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트맵이 없는 경우에는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휠을 하는 경우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휠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스크롤을 원하는 경우에 그냥 휠이 확대 축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움직였을 때만 확대 축소가 되도록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에 컨트롤 키가 눌러져 있는지 지금 확인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의 휠 델타 값이 0보다 크다, 아니면 줌 아웃이 되겠죠. 그러니까 델타 값이 크면 줌 인이 되는 거고, 델타 값이 마이너스면 줌 아웃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이 만약에 4보다 작으면 스케일에 플러스 0.1을 해서 살짝 스케일을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의 캔버스의 스타일, 아까 했던 거죠. ms 트랜스폼의 스케일 값, 스케일 플러스 가로 닫고, 트랜슬레이트도 마찬가지로 같이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슬레이트에 가로 열고, 복잡하네요. dx 플러스 픽셀 가로 닫고 플러스 dy 플러스 픽셀, 이렇게, 예, 여기까지 적용을 해서 확대에 대한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소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 복사해서 여기다가 놓고, 축소가 만약 1보다 크면 마이너스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케일 똑같이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대 축소를 휠 마우스와 컨트롤 키를 이용을 해서 적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제 마우스 모드로 다시 적용을 하고요.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트랜슬레이트의 속성값을 세팅할 때 여기 컴마가 하나 빠졌네요. 그러니까 픽셀 XY 할 때 이 픽셀이 하나 빠져가지고 제대로 동작이 안 된 걸로 보이고요. 다시 실행을 해서 이미지 불러온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 확대 축소를 하면 제대로 확대 축소가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확대 축소 휠을 이용을 해서 하는 부분까지 적용을 했고요. 이제는 제스처에 대한 거는 이제 충분히 했다고 보여지고, 포인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다운 이벤트를 썼지만 포인터 무브나 포인터 업 뭐 이런 여러 가지 핸들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활용을 해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한번 해볼 텐데요. 몇 가지 속성들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노테이팅이라고 해서 이제 그 그림 그리는 모드인지 아닌지, 그림 그리는 모드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림을 그리는 모드가 아니면 이미지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드를 체크하는 변수를 하나 추가해 줬고요. 그 다음에 레드 아이 버튼, 그 어노테이팅 모드에서 레드 아이, 그 빨간색 뭐라 그러죠? 그 눈을 정목 현상 없어주는 그 모드로 돌아가기 위한 레드 아이 버튼을 하나 또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어노테이트로 돌아가는 어노테이트 버튼이 또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바에 포인트 해서 포인트 값들을 저장을 하는 포인트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포인트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이제 또 등록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밑에 이제 내려가서 이번에는 이제 메인 캔버스에서 그 드로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메인 캔버스의 애드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서 ms 포인터 다운이죠. 포인터 다운 온 포인터 다운이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 등록을 해주고요. 지금 보시면 메인 캔버스에 이미 ms 포인터 다운 이벤트를 등록을 해줬는데 이벤트 핸들러를 2개 등록을 해서 그 따로따로 다 이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복사를 해서 포인터 무브, 포인터가 움직이는 경우, 그 다음에 포인터 업해서 포인트가 이렇게 띄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포인터 아웃해서 그 화면 밖으로 나가는 경우,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웃, 업, 각각의 이벤트 핸들러의 이름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벤트들이 그 호출됐을 때 처리하는 구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직접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일단 마우스 포인터 다운 이벤트를 한번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다운에서는 그 어노테이팅 모드인지를 체크를 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 커런트 포인트, 현재 그 받은 포인트의 컨택트, 그 화면에 눌러져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인지를 보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포인터 아이디 값을 해서 여기에다가 현재 포인트를 등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메인 컨텍스트, 이번에 이제 캔버스를 계속 썼었는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컨텍스트에다가 그려야 되죠. 그래서 컨텍스트에 라인 위드의 8, 두께를 8 정도로 놓고요. 메인 컨텍스트에 라인 캡, 이제 라인의 그 둥근 모서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라운드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 메인 컨텍스트에 여기 잘못됐네요. 컨텍스트에 스트로크 스타일 해서 색깔을 옐로우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포인터 다운 이벤트를 적용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 다운은 말 그대로 딱 드로잉을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그 눌러져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경우에 현재 시작하는 포인터 정보를 넣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그 펜에 대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그릴 준비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림을 그리는 부분은 포인트 무브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포인터 무브에서 마찬가지로 그 어노테이팅이 하고 있는지, 어노테이팅 모드인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커런트 포인트에 마찬가지로 이징 컨택트 상태인지 체크를 해서, 예, 여기서 이제 커런트 포인트를 일단은 그냥 포인트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가져왔고요. 만약에 포인트의 포인터 아이디, 2의 포인터 아이디, 예, 실제 현재 들어온 이 포인트에 대한 포인트 값이 없는 경우에만 이전 포인트에 대한 처리를 나중에 하기 위해서 previous 포인트를 조정을 하고, 메인의 캔텍스트죠. 컨텍스트에 begin 패스를 해서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메인 컨텍스트 move to previous position x, 이렇게 prev라는 거는 이제 이전에,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려면 일단 마우스가 움직이게 되면 마우스가 바로 전에 있었던 지점하고 지금 현재 지점하고 이전 포인트하고 현재 포인트 2개를 중간에 이제 선을 이렇게 그어주는 거잖아요. 이전 위치에서 현재 위치까지. 그래서 항상 이전 위치를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 위치를 프리브라고 하는 그 변수 값을 주고서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전 포인트들을 저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앞에 이제 포인터 아이디를 해서, 이 포인터 아이디라는 거는 이제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한번 눌렀던 그 포인트 있죠. 그 포인트가 계속 가기 때문에 처음 포인트를 그리기 시작했을 때 포인터 아이디에다가 포인트를 하나 넣어놨죠. 그러면은 지금 뒤에서 포인트에 이 포인트를 가져오게 되면
이 앞에서 눌렀던 그 포인트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undefined가 아니죠. 이미 들어갔죠. 한번. 그러면 그 포인트 값을 그 프리뷰라는 변수에다 넣어가지고 이전 그 포지션 위치에다가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는 라인을 이제 현재 위치에다 그려야 되겠죠. 현재 위치는 지금 오신 것처럼 2의 커런트 포인트가 현재 위치죠. 그래서 커런트 포인트의 포지션으로 해서 x와 포인트의 포지션 y 해서 현재 위치로 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인 컨텍스트 해서 스트로크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라인을 그려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포인트의 2의 포인터 아이디를 포인트 값, 현재 포인트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전 포인트가 이전 포인트에 대한 오브젝트가 들어있었는데 현재 포인트의 오브젝트로 바꿔치기 해주는 거죠. 이 포인터 아이디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멀티 터치 할 경우에는 이 포인터에 대한 각각의 아이디가 들어가겠죠. 뭐 포인터 1, 포인터 2, 포인터 3. 근데 포인터 1을 가지고 그리게 되면은 계속 포인터 아이디는 1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포인터 1에 이전 위치에 대한 포인트 오브젝트가 있고 다음 위치에 대한 포인트 아이디가 있으면은 포인트 아이디는 유지하면서 그 오브젝트만 바꿔치기 해서 이전하고 현재 포인트를 계속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멀티터치로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 포인트가 각각의 포인트 오브젝트가 포인트 그 오브젝트 안에 포인트 아이디 이름으로 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멀티터치로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onPointer up 이벤트 등록을 해주고요. 펑션에 onPointer out 똑같이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마찬가지로 annotating 그림 그리는 중 모드이고, 그 다음에 포인트에 포인터 2의 포인터 아이디죠. 포인터 아이디 값이 undefined가 아니면 딜리트 해서 이걸 지워주는 이유는 이제 그림 그리는 게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터 아이디에 저장되어 있던 포인터 오브젝트를 지워주는 겁니다. 화면 밖으로 나가는 경우 포인트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포인터 이벤트를 지워주는 형태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포인터에 대한 정리들은 쭉 추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어노테이팅 모드로 전환하고 어노테이팅 모드가 아닐 때 처리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스처 체인지,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움직이는 제스처 체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반대로 이번에는 이게 어노테이팅 모드가 아니라는 거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노테이팅 모드가 아닐 경우에만 제스처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on image tapped 여기 영역에 이제 레드 하이를 하는 부분에도 이게 어노테이팅이 아니라는 거를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노테이팅이 아닌 경우에 레드 아이 모드인 경우에 에서만 이걸 해주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노테이팅 모드하고 레드 아이 모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이 앱바에다가 버튼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앱바에 버튼이 기존에 2개가 있는데 이걸 2개를 더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레드 아이 버튼, 또 하나는 어노테이트 버튼이라고 해서 아이디 값을 지정을 해주고요. 뒤에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드 여기는 뭐 그냥 다른 걸로 해줘도 되지만 그냥 레드 어노테이트라고 아이디 그냥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벨이 중요하겠죠. 라벨은 레드 아이 밑에 세이브 대신에 어노테이트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값을 줘야 되는데 뭐 아이콘은 뭐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자표 앱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고의 UI 심볼에서
쭉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는 그 아이콘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이런 아이콘을 찾았다 그러면 이 아이콘에 대한 그 코드 값이 있죠. 이 코드 값을 여기다가 그냥 넣으시면 되는데요. 자, 미리 여기 이제 있는 값을 이용해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15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104 이렇게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렉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글로벌이라고 바꿔줄 거예요. 이 셀렉션하고 글로벌의 차이는 뭐 앱바 관련된 세션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셀렉션은 그 왼쪽 그리고 글로벌은 오른쪽. 그래서 글로벌은 전체 앱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그 앱바라고 그 앱바 버튼이라고 해서 글로벌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고, 셀렉션은 해당 어떤 셀렉션한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셀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UI에서 어떤 위치에 보여지느냐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고요. 그러면 레드아이하고 애너테이트 버튼에다가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 자바스크립트 디폴트 자바스크립트 화면으로 넘어와서요. 그 다음에 예, on activate 부분에다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save 밑에 추가를 해줄 건데요. 레드 아이 버튼에 도큐먼트 query select를 이용해서 예, 레드 아이 버튼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 다음 레드 아이 버튼에 add event listener 클릭. 그래서 on red eye 버튼 클릭트라는 핸들러 등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레드 아이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그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안 보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를 remove attribute에서 지워버리면은 다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작업했던 코드 중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도큐먼트 query 셀렉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annotate 버튼, annotate 버튼에다가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annotate 버튼에 add event listener 클릭했을 때 on annotate 버튼 클릭라는 핸들러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함수에 대한 핸들러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예, 이거 그냥 밑에다가 하겠습니다. 펑션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annotate 버튼 핸들러 이곳에서 펑션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드아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annotating 모드가 false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false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레드아이 버튼에 set attribute 해서 이 속성을 다시 disable도 바꿔주는 거죠. 이미 한번 바꿨으니까요. 그 다음에 annotate 버튼을 이쪽은 이제 활성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disabled를 지워줍니다. 예, 요거를 이제 반대로 여기서는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annotating은 true로 바꿔주고, 요거는 이제 remove, 요거는 set 하고 뒤에 오브젝트 파라미터를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모드 체인지에 대한 것까지 적용이 됐고요. 이미지를 불러와서 annotate 모드 바꾸고, 예, 그림 그리고 다시 레드 아이 모드로 바꿔서 눈 지우고 하는 거를 테스트를 해서 완성된 거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그 터치에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그 첫 시작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오픈을 눌러서 이미지를 누르고 오픈을 하게 되면 이미지가 나오죠. 여기서 터치 줌을 이용해서 확대 축소를 할 수도 있고, 확대한 화면에서 레드아이 부분을 눌러서 정목 현상을 없앨 수 있고, 다시 이제 그림 그리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이제 지금은 이게 그 레드아이 모드이기 때문에 제스처가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밑에서 앱바를 열어서 여기 있는 annotate 버튼 누르게 되면은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터치로도 할 수 있지만 여러 개 터치를 동시에 이렇게 그림을 드로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드로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로잉 모드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드래그 한다든지 확대 축소한다든지 이런 게 동작이 나는데요. 다시 레드 아이 모드로 바꿔서 이거를 이제 드래그 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바뀌죠. 그래서 뭐 눈을 없애고 빨간색 눈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터치 기능까지 시연을 해봤습니다. 뭐 굉장히 여러 가지 포인터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루는 걸 봤는데요. 사실은 이런 제스처나 터치 포인트 이벤트가 없으면 각각의 마우스, 펜, 뭐 터치 같은 것들을 이벤트를 여러 가지 이용해가지고 섞어서 처리해줘야 돼서 굉장히 복잡한데, 이 제스처 포인터 이벤트는 이벤트들만 잘 알고 사용법만 잘 알면 쉽게 구현하실 수 있기 때문에 터치 기능을 적용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터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좋은 터치 환경에서 적용이 되도록 구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